네, 안녕하세요. 약드래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오늘은 베르베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베르베린은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베르베린이 다양한 건강상의 좋은 점을 갖고 있는데, 이 베르베린을 섭취하게 되면 장내 미생물 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뀐다. 네, 좋게 바뀌어서 결국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베르베린은 직구를 통해서만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건강기능식품 영양제의 제품이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베르베린을 원료로 하는 제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베르베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추가로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베르베린의 어떤 건강상의 효과에 대한 논문들,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왔고요. 자료도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우선 혈당 조절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당 스파이크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아서 이 혈당 조절을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좀 많은 듯 하고요. 또 이와 관련돼서 체중 조절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대사 관련된 질환들을 좀 개선하는 목적으로 이 보충제를 직구해서 사서 드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대사 관련된 질환 이외에도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암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질환에 이 베르베린이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가 되어 왔고요. 그러다 보니 이 제품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진 듯하고 많은 분들이 또 드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르베린이라는 원료는 주로 인도 매자나무 열매 추출물에서 얻는 듯 하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한약재들 중에서도 황련이나 황백이나 이런 어떤 한약재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련, 황백 이런 한약재들도 예로부터 동양의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온 굉장히 중요한 한약재거든요. 여러 염증이라든지 감염을 막는다든지 등등등, 그래서 치료제로 많이 사용이 되었던 그런 한약재들이고, 그 한약재의 어떤 중요한 성분이 바로 베르베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효능들이 있기 때문에 베르베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많이들 이제 드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베르베린이 그만큼 다양한 효능이 있고 좋은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제 우리 몸에 강력하게 임팩트 있게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만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건강기능식품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나랑 잘 안 맞는,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잘 알고 인지한 상태에서 섭취를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베르베린은 그 장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미생물 분집,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에도 굉장히 큰 그런 임팩트가 있고요. 그래서 장내 살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들이죠. 이런 균들을 증가시키는데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변화된 장내 미생물 분집들이 건강상에 이로운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는 장에 어떤 트러블을 유발할 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비라든지 설사라든지 복통이라든지 가스가 찬다든지 등등의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식이섬유, 유산균 장에 좋다고 해서 많이들 드시지만,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런 제품을 드시고 나서 설사가 있거나 배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가스가 찬다거나 그런 어떤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겁니다. 특히 식이섬유만 해도 예를 들어서 보리밥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가스차고 불편함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듯 베르베린은 장에 이런 불편함,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베르베린은 하루에 500ml, 1000ml 이 정도 이제 드시기를 권장하는데, 사실 얼마만큼 먹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바는 아직 없고요. 자, 그렇다 보니 본인의 어떤 장 환경에 맞춰서 용량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 써 있는 대로 무조건 드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고요. 처음에는 너무 고함량,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적은 양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늘려 나가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품마다도 함량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처음부터 좀 나는 효과가 센 걸 먹겠다 해서 고함량 베르베린을 먹게 되면 그만큼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오래 먹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베르베린이 워낙 좋은 어떤 건강상의 이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효능을 잘 내기 위해서는 몸에 좀 적응하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베르베린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 직구를 통해서만 사서 먹을 수 있었는데 국내에서 이런 제품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섭취할 확률이 높은데, 문제는 이게 건강상에 굉장히 다양한 효능이 있고 또 좋은 효과들을 나타내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특히 이 장에 그 임팩트 있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설사라든지 복통이라든지 가스가 찬다든지 이런 어떤 소화기 장 쪽에 트러블을 좀 발생할 확률이 좀 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감안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고함량을 드시는 것보다는 점차 함량을 좀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래서 내 장 환경과 잘 맞는 함량을 좀 찾아서 꾸준히 복용을 하신다면은 실제로 베르베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다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르베린을 드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섭취하신다면 보다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